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박소연입니다. 오늘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더라고요. 올해보다 5.7% 정도 더 많이 예산을 이제 해놨던데 이렇게 많이 해놓은 것은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재정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의지가 그만큼 강력하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찌로 좀 우려하는 부분도 많습니다만 좋은 쪽으로 좀 흘러가고요. 우리 부동산 시장도 빨리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바람 가져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들 오늘도 1시간 동안 풀어드릴게요. 지금 빨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2-2077-6330번. 지금부터 전화 열어두겠습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궁금하셨던 부동산과 관련된 질문 받을 거예요. 그런 질문들 속 시원하게 저희가 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많이 주시고요. 02797-0300번으로는 문자 접수 받고 있어요. 문자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그에 맞는 대답들 빠지지 않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화경제연구소 신화선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그동안 많은 대책들 내놨잖아요. 근데 주택 그 시장 활성화 대책 나온 이후에 오히려 전세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우리 서민들이 좀 이거 어떻게 살아 이런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좀 앞으로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렇죠. 저금리 시장이 계속 가다 보면은 전세 금액에 대한 이제 이율도 그렇고 이제 좀 낮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월세를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예전에 정책 나왔을 때 반쪽짜리 정책이라고 얘기했던 게 맞아 떨어지는 게 뭐냐면 갖고 있는 분들은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전세가를 올리지.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만 거래가 되고 일반 주택은 거래가 되지 않고 또 재건축 아파트들이 가격이 오르면서 뭐 임대 비율이라든가 통합 이제 건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슈화 되면서 그것 또한 가격이 오르면서 걷어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금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은 한동안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참 답답해요. 돈 많은 사람들이야 뭐 걱정 없죠. 하지만 이제 한푼이 아쉬운 우리 서민들은 이런 것들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돌파할 수 있을 만한 좀 좋은 아이디어 없나 이걸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그 상황에 맞는 전략들 저희가 좀 세워드릴게요. 지금부터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분이실까? 만나러 갈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궁금증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 궁금합니다. 네. 제가 궁금한 거는요. 그 상도동에 위치한 그 정승배기역 앞에 있는 건데요. 거기 그 조합원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그래가지고 세대수는 한 2,300세대 정도 돼요. 조합원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해서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층은 이제 거기가 지하 3층부터 지상 38층까지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19층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거를 조합원 분양을 받아도 괜찮은지. 그 투자 가치는 괜찮은지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럼요. 전화 잘 주신 것 같아요. 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조합원 아파트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네, 지금 그 시공사는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요. 그 상도 스타리움이라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어떤 해답을 주실지 시청자님 꼭 이제 좀 메모를 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표님, 좀 인사 좀 나눠주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그걸 혹시 그 기존에 있던 걸 매입을 하시려고 그러신 건가요? 실구입을 하기 위해서. 아니, 갖고 계세요, 원래는. 아니요, 안 가지고 있어요. 이제 매입을 하시려고 그러시는군요. 네네. 지금 이제 상도동 조합 아파트 장승백의 옆에 있는 거 이야기 하시는 건데 우선은 분양가 얼마에 지금 사시려고 하시는 거죠? 지금 분양가가 이게 조합원 분양으로 받으면은 한 총 들어가는 게 한 1,700 정도 되거든요. 1,700이요? 네, 평당. 네. 평당가가? 네. 그 프리미엄까지 이야기 같이 하신 것 같은데, 맞죠? 아니요, 지금 프리미엄은 아니고요. 지금 원래 1,590만 원 정도 돼요, 평당.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 대행비라고 또 그게 추가적으로 한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대행비? 네.
네. 대행비라는 것은 거기 심부름 값을 이야기하시는 네, 건가요? 맞아요. 아, 네, 맞아요. 그렇군요. 네. 자, 프리미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자면, 자, 네. 지역적인 거를 좀 제가, 지도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자,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자, 보시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지역이 이렇게 지금 장승배기 쪽에서 가까운 쪽, 이쪽을 이제 네.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고, 그 전에 이제 이쪽 지역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가격을 좀 보셔야 되는데, 그 여기에서 좀 1등이다 하는 곳은 엠코를 들 수가 있겠죠? 엠코. 네. 예, 상도 엠코가 지금 매가가 가격이 이 평당 2천만 원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근처 아파트 이제 그 다른 아파트들 상도 더샵. 더샵이 조금 더 언덕에 있고 지금 분양한다고 하는 이 조합원 물건이 지금 이제 1,700대 여러 가지로. 그리고 지금 그 전에 있는 게 지금 가격대가 그게 1,600, 1,700대예요. 더샵이. 근데 신축이면서도 위치도 좋은 곳이 1,600, 1,700이면 가격은 괜찮은 건데요. 프리미엄 2,000, 뭐, 대행값 모르겠는데 하여튼 1,500으로 계산했을 때는 안 받을 이유는 전혀 없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그 위치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굉장히 훌륭한 곳이고 또 그 엠코보다도 더 위치가 더 좋다라고 말씀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나마 평지 쪽이라. 그래서 가격대는 그 정도면은 분양을 받으셔도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변동이 없어야 되는데 이 조합원 물건은 관리처분 때 분담금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업 비용이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변수가 생기죠. 그 변수 생기는 가운데 내가 시행사에서 돈이 시공을 하다 보면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조합원의 분담금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이 괜찮긴 한데 그 분담금이 더 나올 수 있는 건 예상을 하시고 사셔야 돼요. 네, 현재로서는 괜찮습니다. 가격이. 근데 거기에서 상담 받을 때 네네. 용적률이 400%가 이상이 되기 때문에 네네. 추가 분담금이 절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장담 지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 마찬가지예요. 어디든지. 뭐 부가연도 3억 4천이었었고요. 분담금이 조합원 가격이. 근데 4억 3천대로 넘어갔고. 그러니까 관리처분.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매가가 1,500인데 지금 400%를 정한 가운데 조합원 분양가가 1,500인 거예요. 프리미엄 2천을 주는 걸 빼고서. 그런데 이 상황에서 공사비가 더 들어가면 내 분담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400%가 중요한 게 아니고 400% 때문에 현장이 굉장히 수익성이 좋은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담가가 1,500이란 말이에요. 주변보다는 가격이 저렴한 편인데 이 물건 자체가 공사를 하다가 예를 들자면 땅을 파다가 안바위가 나온다. 그럼 공사비는 더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조합원들 간에 문제가 또 생긴다든가 뭐 문제가 여러 가지가 변수는 굉장히 많아요. 재건축 현장은. 그러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사업이 연장이 되면 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내 돈을 가지고 여기다가 사업을 하는 시행사, 시공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외부 자금, 파이낸싱 프로젝트라든가 해서 남의 자금을 끌어다가 현장을 해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융이자 그리고 사업 더 들어가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조합원에 대한 분담금은 늘어날 수 있는 변수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실 때 지금 최상의 경우는 지금 현재 상태로 가는 거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분담금이 좀 늘어나는 그런 경우죠. 근데 내가 실제적으로 그냥 나는 실거주 할 거야. 조금 올라가도 돼. 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엠코가 평당 2천이니까 2천 넘어가면 안 되겠죠. 계산을 그렇게 하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불확실성을 조금 안고 그럼요. 가야 하는 거네요. 정확한 건 없어요. 조합원 물건은. 아, 일반 분양 네네. 나오는 게 중요하죠. 차라리. 네. 시청자님 어떻게 해요? 좀 속 시원한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데 너무 좀 시원할 수가 미래를 없어요. 네 그러니까요. 뭐 상황을 네. 알 수가 없으니까 네. 여기까지밖에 좀 말씀 못 드리는 좀 양해 좀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표님 그러면요, 그냥 이 지역에 대한 그냥 평가 좀 내려주세요. 지역은 되게 좋아요. 장승배기 그 예. 상도 뭐라고 했죠? 스타리오? 엠코. 그리고 예. 뭐 최근 분양한 더샵
뭐 포스코도 최근에 입주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 거기는 괜찮나요? 최근 아니고요. 2008년도 그 위쪽에 돼 있는 옛날 건데, 지금 다 세워진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밑에가 이제 지금 네. 스타리움, 가칭 스타리움이고 네. 그 위에가 지금 더샵, 포스코 더샵.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가시게 되면 이제 엠코가 있는데 예. 숭실대 그쪽에서는 지금 1등은 엠코예요. 근데 지역적으로 엠코긴 한데 그 주변 외에 더 뒤로 넘어갈수록 가격이 네. 저렴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하. 지역 1등 중에는 하나예요. 이 지역에서. 그렇군요. 근데 지역 예. 1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알겠습니다. 이왕 할 거라면 또 1등 매물을 또 가지고 그럼요. 가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예. 네. 첫 번째 시청자님 상도동 쪽에 있는 부동산 점검하고 왔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님도 또 기다리고 계실 텐데 만나뵙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님 어느 쪽 궁금하셔서요? 저는요, 지금 저 위치를 좀 한번 옮겨 팔려고 하거든요. 예, 위치는 저 잠실에 있는 그 장미 아파트하고요. 예. 그 진주 아파트하고 라이프 미성 아파트가 있는데, 셋 중에 어느 거를 선택해야 될지 아직 고민이 판단이 되겠죠. 안 됐어요. 아우, 잘하셨어요. 이렇게 우리 시청자님과 같은 고민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방송하고 있는 거거든요. 잠실 장미 아파트, 라이프, 진주 요 세 개 중에 한번 골라보면 되는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좀 봐주세요. 네. 아주 간단하게 답변을 드릴까요? 어렵게 드릴까요? 자, 이것을 사시려고 하는 목적이 어떻게 되시죠? 목적은 앞으로 뭐 전망인 가치가 괜찮다고 주변에서 얘기를 하는데, 차익을 보시려고. 예. 자,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 전부 다 잠실 쪽에 있어요. 잠실. 예. 라이프 아파트, 미성 아파트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맞죠? 예, 맞습니다. 예. 라이프 그리고 장미 아파트 그 옆에 장미 아파트 뚝 건너 뛰어가지고 라이프 옆에 좀 전에 얘기하셨던 거 진주 아파트. 네. 셋 다 민영 아파트라는 단어가 앞에 타이틀이 붙어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민영자가 들어가면 사업성이 많이 나오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분 자체가 셋 다 그렇게 많지가 않고. 장미로 특성을 들자면 장미에 관심이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그래서 가격도 좀 오른 편이고.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 세미나장에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 갖고 있는 분은 지금 바람 타고 팔고 들어가는 분은 사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데 어쨌든 저희 쪽에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분 입장에서 제가 브리핑을 해드리는데 가지고 계신 분은 지금 바람 타고 파시는 게 맞고 그리고 사는 분은 사지 말아라. 왜? 사업성이 없습니다, 별로.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진주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미성 아파트도 다 81년도 때 뭐 지어져서 재건축 바람이 분다 되기만 하면 좋겠지만 지금 매가 자체가 혹시 가격을 보셨나요? 매매하시는 거? 예, 봤습니다. 33평대 장미 얼마 하시던가요? 평당 한 2,900 정도 치더라고요. 2,900. 지금 혹시 잠실 5단지 앞으로 분양 예상가 얼마인지 보셨습니까? 예, 그거 보지 못했어요. 네네네. 그거보다는 저렴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매가를 거의 다 차먹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살짝 표현이 그런데 다 오를 만큼 오른 가격이다. 그러면 앞으로 가져가면서 이게 공사가 된다 그래도 10년인데요. 장미 같은 경우 뭐 조합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스타트 한다 그래도 막 시작해서 끝내도 7년 정도예요. 지금. 근데 아무것도 안 돼 있으면 최소한 10년이 걸린다고 봐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인플레를 보겠다 하시면은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신축 아파트가 그때 돼가지고 새로 지어질 때는 지금보다 매가가 높을 거니까요. 그쵸?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들어가가지고 뭔가 차익을 보겠다? 지금 상태에서는 몇 년 기다리셔도 좀 어려움이 있을 거고, 현재 시장에서 부는 건 바람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어진 거는 사실은 지금 현재, 지금 장미 같은 경우는 79년도에 지어져 있고, 층도 뭐, 그렇게 뭐, 낮지 않아요. 14층이고. 말씀하신 진주 아파트도 81년도에 높은 편이고, 매가도 지금 평당 2,600, 700 하거든요. 진주 아파트는 조금 더 저렴하죠. 한 2,500대, 600대. 그런데
말씀드리지만 잠실 5단지가 만약에 개발이 되면 가격이 더 좋아지는 상황인데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가 그렇게 돼요. 조합원 분양가를 그렇게 지금 2천만 원대 뭐 중후반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줄 거 다 주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할 이유가 있느냐. 또 중요한 건 해놓고 차익을 봐야 되는데 내용이 지금 없고 민영 아파트라는 단어가 붙은 그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굉장히 적고 8평을 갖고 있다, 10평을 갖고 있다. 10평의 최고치 130% 계산하시면 13평을 무상으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분담금을 내셔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꼭 하시고 싶으시면, 예. 그러면요. 네. 낡은 아파트가 아닌 그 4단지 그 레이크 팰리스라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많이 구입하면은 좀 그쪽보다 좀 낫지 않을까요? 훨씬 낫죠. 아, 훨씬 나아요? 네네, 훨씬 낫습니다. 지금 그쪽에 파크리오라든가, 레이크 팰리스, 그 다이아몬드 안에 들어있는 잠실을 이렇게 석촌호수를 레벨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안에서 그 레이크 팰리스를 가시더라도 1등을 사세요. 1등을. 그리고 그 가외에 뭐 트라팰리스부터 해가지고 어떤 걸 사시더라도 그 지역에서 1등을 사세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사서 차가 많이 시끄러워서 빨리 이사 가는 단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지역을 도시면서 한 군데만 도지 마시고요. 다 돌면서 장단점 체크 후에 본인이 좋은 곳으로 들어가시되 전철역 가깝고 그리고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주거지역으로서 더 조용한 곳으로 시끄럽지 않고 물가가 보이는 곳으로 잘 사시면 그게 훨씬 낫다. 지금 파크리오 같은 경우 평당 2,300대면 살 수 있는데 지금 뭐하러 그렇게 그것을 미성 아파트나 이런 걸 사겠어요. 바보 같은 거라고 저희끼리 그걸 왜 사지? 나 같으면 이거 사겠어. 그러니까 이건 이제 다 개인차가 있어요. 전문가마다 보는 눈이 다르니까. 그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참고하셔서 스스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고맙습니다. 네. 선택 내리기 전에 결정을 못했어요. 예. 전화 잘 주셨네요, 시청자님. 네네네. 추후에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 화면으로 나가는 전화번호로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뒷분은 또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실까? 또 만나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시청자님은 어떤 쪽 고민이신가요? 예.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될지, 하면 될지 몰라서요. 아, 네. 어느 쪽이에요? 그 정도예요. 의정부 주소 좀 더 알려주세요. 강릉이동 1182 17호요. 718에 17호. 네. 가능 이동. 예. 예, 강릉이동 1182 17호. 예. 알겠습니다. 예. 주변이 조금은 시끄러운 것 같아요. 시청자님, 좀 잘 들어주세요. 저희 목소리. 네네네네. 반갑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의정부 거를 지금 뭐 혹시 단독주택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네네네. 혹시 그 단독주택이 평이 어떻게 되세요? 네? 몇 평 정도 되시죠? 대지가? 58평이요. 58평이시고. 예. 금이뉴타운. 아마 해제가 거기 경기도권이 거의 50%가 해제됐는데. 예. 지금 지역이 해제된 곳 중에 하나 같은데 맞나요? 예. 예. 나머지도 이제 다 해제가 될 예상인데, 뭐 특별하게 A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 게, 지금 투자 금액이 얼마 정도 되셨습니까? 2억이요. 2억 정도. 월세는 혹시 얼마 받으세요? 75만 원이요. 70. 원장 좀 와요. 75만 원이요? 네. 여보세요? 네. 예. 자, 2억에 75만 원 받으세요? 예. 예. 자,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이 지금 낮은 데다가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에 지역을 좀 살펴봤는데요. 예. 자, 땅이, 예. 제가 지도 보면서 설명 좀 드릴게요. 예. 자, 지금 이렇게 표시한 곳이긴 합니다. 뭐 이 지역이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요렇게 예. 제가 지금 표시해드리는 이곳이 우리 시청자분의 물건이죠. 자, 근데
코너 땅이 아니죠, 일단은. 그래서 예. 58평. 평형은 예. 그래도 60평, 70평이면 지어가지고 분양하기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예. 중요한 것은 이 지역 자체가 특별하게 수요할 수 있는 수요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게 교통도 그렇게 A급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 지금 보시게 되면 전철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이제 여기 하나, 전철역 하나, 예. 요거 보고 이제 좀 들어가는 건데 중심 상업지가 조금 다 어떤 그 업무 시설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좀 다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지 않고. 보시게 예. 되면은 이렇게 의정부 상업지역가 이쪽에 있는데 내 네. 물건은 지금 한참 뒤에 있거든요. 예. 예, 지금 표시해드리는 곳이 제가 이렇게 분홍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곳이 일반 상업지역이에요. 예. 예, 이렇게 표시된 곳이.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의 물건이 한참 멀리 있어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예. 일반 수요자도 수요되기가 만만치 않아서 이것은 매수자가 있으면 매도를 좀 가감히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점핑하시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2억에 75만 원 너무 아까운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만약에 쪽에서 투자를 가신다고 해도 120만 원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는 걸 지금 놓치고 계시거든요. 차익은 차익대로, 수익은 수익대로 볼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놓치고 계세요. 지금 시장에서 특히나. 그러니까 아니, 요것은 근데요. 네네네. 두 세대를 우리가 살고 아, 두 75만 세대가. 원 나오는 거예요. 아, 두 세대를 거주하시고 예. 아, 그래요. 임차가가 지금 만약에 받쳐진다고 했을 때 우선은 한 가지만 제가 보고 말씀드렸는데 10년 뒤에 예. 지금 갖고 있는 물건과 서울 중심부에 있는 물건의 가격 차이는 이렇게 날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기회비용을 많이 잊어버리는 것이라서 이것보다는 서울 중심부로 투자하시는 거를 좀 권장을 해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매도하시는 걸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두 세대가 거주한다 그러면 그런 물건을 좀 구하시기는 쉽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개인 상담을 통해 가지고 매도를 할지 안 할지는 개인 여건에 따라 맞춰드려야 되거든요. 그것은 따로 세미나 때 오셔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네, 시청자님 바깥에 계셔서 저희 화면으로 뭐 지도도 보여드리고 다 했어요. 다시 보기 이용하셔도 좋고 세미나나 혹은 추후에 또 전화 또 주세요. 저희가 상담해드릴게요. 예, 그러면 봄에 네네. 팔아야 돼요? 아, 매도하시는 건요, 매수자가 있으면 그냥 파시면 돼요. 매도를 꼭 하셔야 되는 상황이면. 예. 예, 지금 예. 특별하게 가격이 더 오르거나 그럴 만한 현장은 아닙니다. 네. 안타까운데. 예, 네, 네. 예. 파는 게 낫다 이 말이죠. 네네, 그렇죠. 예. 예,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정리해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네. 문자를 통해서도 저희 많은 시청자분들이 질문 주고 계세요. 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64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네요. 잠실주공 5단지 조합원이시래요. 현재 기준으로 25평형을 신청하면 7천만 원 정도를 환급받고 33평형을 신청하면 2,500만 원 정도를 더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추후에 어느 면적대를 신청하는 게 좋을까요? 질문 주셨어요. 예. 오늘은 또 문자가 또 자세하게 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돈 이제 7천만 원 받으니까, 좋아. 한데, 미래 가치도 또 따져봐야 되니까 이게 또 고민이 되네요. 어디가 좋아요, 대표님?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33평대 받아야죠. 그래요? 2,500을 내서라도. 네네네. 시장이 2016년경 가게 되면은 소형 시장에서 중형 시장으로 넘어가는데 중요한 건 잠실 자체의 레벨이요. 거기는 33평대, 40평대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물론 25평형은 나중에 사고 팔기 하기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물건이 적을 거기 때문에 매수자들은 줄을 넘쳐날 거고 뭐 파는 사람도 예를 들자면 이쪽 지역이 25평형이 7억 한 3천. 근데 30평대가 8억 한 7천. 매가가 이래요. 그러니까 25평이 굉장히 귀해가지고 나중에 이것을 갖다가 팔 때도 살 때도 되게 귀한 물건이긴 한데 실구입 겸 여러 가지로 앞으로 치고 매치고 뒤로 치고 한다 그러면 33평대가 2,500을 주시더라도 훨씬 더 좋은 거라고 볼 수 있고 아주 예전 시절에 잠실에 처음 개발 바람이 불었을 때 30평을 받아가시면 1억을 주고
40평을 받아가시면 5천만 원을 내세요라는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네. 40평대 해가지고 5천만 원을 내신 분들은 프리미엄이 더블로 뛰셨고 33평대는 그 반으로 뛰었죠. 그러니까 그쪽은 33평대, 40평대 시장이고 단지 잠실 5단지는 지금 갖고 있는 부의 가치는 없어질 것이다. 일반 아파트화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아파트가 쭉 들어서면서 지금 이제 잠실 5단지가 갖고 있는 그런 느낌은 없어질 건데 단 한 동만 대형 평형만 A클래스로 남을 것이다. 트레이드화 돼가지고 지금 뭐 갤러리아 포레처럼 한 동만 대형을 갖고 있는 자존심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프리미엄도 붙고. 그러니까 그 외의 것들은 25평형보다는 이분은 33평을 초이스를 하되 혹시 대형이 가능하다면 대형으로 가시는 것도 저는 오케이 합니다. 네. 좋아요. 우리 시청자님 문자 주실 때 이렇게 구체적인 정보 써주시니까 훨씬 얻어가시는 거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 시청해주시는 분들 문자 보내실 때 조금은 더 정보 저에게 주시면 더 원하는 대답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이용하셔도 여러분들 궁금증 해결해 나가실 수 있어요. 세미나 안내해드립니다. 신한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올 하반기 투자 지역 재테크 전략 점검해드립니다. 9월 20일 토요일, 22일 월요일이고요. 오후 1시에서 4시까지 진행됩니다. 797-0300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 대한 궁금증들 모두 해결해 드렸습니다. 2077-6330번. 방송 이후에도 전화 받을 거거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추후에도 또 계속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화경제연구소 신하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높은 수익률을 안겨줄 만한 돈 되는 알짜배기 매물 정보 찾아 나서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는요, 02-2077-6394번입니다. 전화 주시면 매물과 관련된 정보 얻어갈 수 있어요. 부자아파트투자연구소 양팔석 대표,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이동주 대표와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 두 분의 매물 오늘도 궁금합니다. 이동주 대표님, 오늘은 어느 쪽으로 저희 갈 건가요? 자, 더블역세권, 여기 한강변 고밀 개발하면 떠오르는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합정동에 위치한 투룸 매물 준비를 해봤습니다. 합정동 좋습니다. 잠시 뒤에 갈 거고요. 양팔석 대표께서 오늘 이제 두 가지 매물 정보 가지고 오셨는데 어디입니까? 네, 요즘 그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지역이죠. 그렇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이 좀 이슈인데 25개인 뉴타운 중에 가장 입지가 뛰어난 곳 중에 한 곳, 부가현 뉴타운 내 3구역 매물과요. 이번엔 강동구로 한번 가겠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그 강남 4구 중에 가장 땅값 하락률이 높았던 곳이죠.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비상의 나래를 펴는 곳입니다. 강동구 천호동 매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매물 저희 오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 가지고 있을까 하나하나 만나볼 텐데요. 먼저 부가현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부가현 뉴타운 3구역 단독주택입니다. 2호선, 5호선 충정로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있고요. 방 2개, 욕실 하나로 구성돼 있어요. 매매 금액이 9,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3천만 원, 이렇게 하면 실제 투자 금액 6,500만 원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부가현 뉴타운 3구역 내에 위치한 단독주택, 양파석 대표님의 매물이거든요. 어떻게 좀 미래를 내다보고 가자라는 매물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지역 투자는요, 재개발 투자가 장기간 소요되는 그런 사업인데, 부가현 3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인가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 처분 인가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곧 이주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사업이 마무리 단계다. 두 번째는요, 그러다 보니까 빠른 사업성에 따른 높은 사업성이 아주 특징인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 소액의 투자자는 점이죠. 일반적으로 재개발 투자는 1억 원 이상의 고액 투자 자금이 소요되는 반면에 여기는 6,500만 원의 소액 투자 자금으로 미래에 내 아파트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높은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되는 그런 입지의 매물인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주변 시세가 24평형의 아파트인 경우 현재 5억대 초반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물 자체가 실질적으로 4억대 초반에 분양을 받는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수익률 자체는 150%를 넘어서는 높은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됩니다. 이 지역에 뉴타운이 조성되면 그야말로 좀 어마어마한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는 그 지역인 것 같아요. 부가현, 충정로 이쪽 이제 마포에 대한 어떤 입지적인 그 개발 호재를 다 가지고 간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의 최중심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사대문, 서울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서울시청입니다. 시청 광화문인데 여기서 전철역으로 한 정거장, 두 정거장에 위치해 있는데요. 앞으로 아현 뉴타운과 부가현 뉴타운이 합쳐서 3만여 세대의 신도시급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랬을 때 지금까지 이렇게 대단위의 밀집 아파트 지역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제 이곳은요, 전철역 2호선 아현역에서 도보로 약 한 5분 거리, 또 5호선이 더블 역세권인 지역입니다. 주변에 명문 학군들이 포진하고 있고요. 서울의 최중심 광화문과 시청에 걸어서 15분, 20분 거리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뒤에는 안산이라는 자연환경이 아주 뛰어난 녹지 공간을 동시에 제공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가치적인 것들이 높고요. 서울에서 가장 개발 호재가 풍부한 합정, 상암, 용산, 서울역 이런 지역들이 반경 5km 내에 있기 때문에요. 주거 지역으로서 최적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지역의 개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나 이게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관리 처분인가 준비 중에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상황이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재개발이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관리처분총회 준비 중이라 그러면 이미 사업이 마무리됐다는 감정평가 금액까지 나와서요. 이미 권리가액들이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리처분총회를 끝나게 되면 관리처분 인가를 받게 되고요.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면 이제 이주가 본격화될 때 이제 이주비를 받아서 아파트 짓는 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이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변에요, 대표님. 그 개발 호재들 더 많지 않아요? 막 뉴타운 여기저기 막 올라서고 이 지역 아닌가요, 혹시? 그렇습니다. 이제 그 아현 뉴타운과 부가현 뉴타운을 합치면은 3만여 세대. 여기는요, 부가현 3구역 같은 경우는 4,600세대로 이루어지는 매머드급 아파트 단지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기는요, 아현 뉴타운과 부가현 뉴타운을 포함해서 모두 포함해도 가장 큰 단지로 자리매김하게 되기 때문에 랜드마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변의 개발 호재 풍부하죠. 자, 서울의 2030 서울 플랜의 근거에서도 가장 입지가 뛰어난 가치적인 측면들이 있고요. 서울역이라든가 서울역 개발이라든가 용산 개발, 합정동 개발, 상암 개발, 그리고 여의도의 개발 전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자리하고 있고요. 자, 현재는 곧 이주가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가치적인 측면들이 더더욱 높습니다. 여기는요, 상업 업무 주거가 혼합된 바로 핵심 주거 단지로 거듭나게 되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 서대문 일대 최적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로 태어나게 되겠습니다. 네, 정말 이제 미래가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이곳의 매물 이제 저희가 점검하고 있는데요. 부가현 뉴타운 3구역에 있는 단독주택 가격은 어느 정도면 좀 접근이 가능할까 궁금합니다. 가격 좀 점검해 주세요. 쌉니다. 실질적으로 실투자비가 저렴하고요. 프리미엄 자체가 아주 적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가치가 높은 그런 매물인데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이 낮죠. 자, 매매가 9,500만 원. 전세를 놓게 될 때 3천만 원을 제외하게 되면 실제 투자 비용은 6,500만 원이 되는데요. 자, 이주가 본격화돼서 이주비를 지급받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이주비에 대한 그런 그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실질 투자비는 불과 3,500만 원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아직 관리처분 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6,500만 원밖에 6,500만 원을 투자해 놓으면 24평형 아파트를 받게 되는데요. 24평형 아파트를 받을 때 총 들어가는 비용이 4억대 초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세 차익 1억 원 정도. 그랬을 때 6,500만 원을 투자하게 되면 150%의 정도의 시세 차익 4년 뒤면 보실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발을 앞둔 매물을 접근을 할 때 조금은 좀 걱정스럽기도 해요. 정말 이거 잘 가는 건가? 이걸 사도 되나? 이런 고민들이 되게 되는데 대표님, 이 매물을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하면 좋을지 혹은 뭐 이 매물 뭐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면 좋은지 이런 것들 좀 더 주세요. 두 가지 패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그 자녀에게 요즘 그 증여세가 상당히 5천만 원까지는 이제 비과세가 되죠.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시면 내 자식에게 서울의 최중심 부역의 미래, 내 자녀의 그 가치를 부여하겠다. 아니면 안정적으로 내 노후에 안정적인 월 임대 수익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서울의 최고의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치적인 측면들을 동시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요, 24평대 현재 전세가만 해도 4억대 초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적은 자금으로 해놓으시면요, 약 4년 뒤 입주가 진행이 될 때는 내가 투자한 돈 모두 회수가 되고 그냥 공짜로 전세가만 해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부가현 뉴타운 3구역에 있는 단독주택 점검하고 왔습니다. 간단한 정보들 저희가 화면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확인하러 가시죠. 두 번째 매물은 이동준 F께서 준비하셨어요. 합정동입니다. 함께 가시죠. 마포구 합정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 6호선 합정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내년 1월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이고요. 5층 건물 가운데 3층, 방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격 볼까요? 매매 금액 2억 4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2천만 원 예상하고요. 이렇게 되면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이면 접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매물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볼게요. 대표님 추천 포인트 어떻게 가지고 오셨어요? 네, 합정동 하면은 도심 교통망과 도심 철도망이 잘 갖춰져 있는 곳이죠. 때문에 편리한 도심 교통망과 더블 역세권이라는 장점 때문에 풍부하고 넘쳐나는 임차 수요자가 기본적으로 확보되어 있다. 즉 안정적 임대 운영이 가능하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는 이 지역 부동산 가치 상승의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가 모여야 되고요. 자본이 모여야 되고 교통개발이 있어야 되고 또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네 가지 호재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는 것이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마지막 포인트는 한강 종합개발계획 정부에서 30년 전에 발표를 했죠. 여기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은과 동시에요. 역세권 고밀개발 1순위 지역이라는 것 또한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 홍대랑도 근접해 있는 곳이잖아요. 홍대 상권이 또 한동안 좀 죽나 했는데 다시금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고 합정 이 자체만으로도 뭐 메세나폴리스인가요? 네. 그것만으로도 젊은이들이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는데 주변 지역 좀 점검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이들이 그야말로 넘쳐나는 곳이다. 자, 서울에서 가장 젊은이들이 많은 곳 하면 강남을 떠올리시는데요. 이쪽 그 서부권 쪽으로 오시게 되면 홍대나 합정 이 일대가 가장 젊은이들이 많은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그 이면에는 바로 홍대를 더불어서요, 서강대, 연세대, 이대 무려 4개의 종합대학이 포진을 해 있고요. 또 다른 곳에는 없는 즉 대학 문화, 특히 특화된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수요자들이 갈수록 증가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2호선과 6호선, 업무타운을 순환하는 이 노선이 이곳에 환승역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젊은 직장인 수요까지 가세를 해서 주 수요층을 보시게 되면요, 20대 초반에서부터 30대 중반까지 그야말로 젊은이들이 넘쳐나는 곳이다 때문에 이 지역을 가보시게 되면요, 주 수요층 자체가 상당히 접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 주거비 부담 능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다세대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고요. 이로 인해서 다세대 주택의 임대차 시장이 상당히 발달을 해 있습니다. 또한 다세대 주택의 지가가 이로 인해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면에는 바로 이 주택가를 파고드는 상업지역, 그 상업화로 지금 변하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주택가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때문에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본 매물 가치, 주택가의 안정적인 주택가에 있는 매물들의 가치가 더욱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해서 이 개발 호재들도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좀 많습니까? 어떻게 돼요? 네, 그렇습니다. 자, 부동산은요. 단순하게 무조건 그 지역을 단순하게 개발만 한다고 가치는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합정역 일대를 가보시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메세나폴리스 이미 완료가 돼서 입주를 해 있고요. 바로 앞쪽에 2, 3구역이 지금 한참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균형발전 촉진지구, 즉 서울시에서 마포구의 경제를 책임지는 곳으로 발전을 시키겠다 해서 지정을 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마포구 자체에서도 마포비전 4대 육성 거점 전략을 지정을 해서 경제 중심지로 도약을 시키는 곳입니다. 이로 인해서요. 홍대에서 합정역까지 또 이르는 곳은요. 마포 디자인 특화지구, 홍대와 합정 앞글자를 따서 홍합벨트로 해서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완전한 복합도시 지금 탈바꿈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또 더 힘을 더해주는 곳이 있죠. 당인리 에너지파크, 즉 당인리 발전소가 에너지파크라는 이름을 가지고요. 지역의 랜드마커로 지금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요, 전시장, 공연장, 도서관, 예술카페, 또 지장의 75%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공원으로 조성이 되면서 확실한 관광 자원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변 지역에 또 롯데에서 롯데타운 복합몰을 조성을 합니다. 이곳에는 약 1만의 직장인들이 상주를 하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에 대한 임차 수요를 더욱 가속화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무엇보다 합정동 이 지역은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보고 있는 곳입니다. 때문에 한강변 고밀개발 최대 수혜지가 될 곳으로서 항상 거론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미래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건물 정보 좀 들여다보러 갈까요? 아직 준공 완료된 건물은 아닙니다. 내년 1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는데요. 방 2개라고 했고 세대 수는 많습니까? 구체적인 정보들 좀 주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1월에 지금 준공을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주목할 것은요. 세대수가 11세대밖에 안 됩니다. 보통 요즘 다세대 주택 보통 16세대 정도 되는데요. 본 매물은 11세대고요. 방 2개와 주방과 분리된 넓은 거실, 욕실, 이렇게 베란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내부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투룸이 보통 한 12평 정도 하는 것에 비해서 본 매물은 구면적으로 따지면 약 한 14평 정도의 상당히 넓은 내부 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에게 아주 적합한 매물이다. 특히나 4인 가족까지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내부 면적이다. 뿐만 아니라 건물 자체가 3면이 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 때문에 진입 자체가 상당히 수월하다. 차량 진입하기도 상당히 수월하고요. 그만큼 뛰어난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또 설치를 해놨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를 할 것이고요. 옥상에 텃밭을 조성한다든가 무인 택배 시스템을 도입한다든가 해서 입주민들이 아파트의 편리함을 고스란히 활용해 볼 수 있는 장점을 갖추는 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무엇보다 한강변 바로 접해 있습니다. 때문에 한강 시민공원도 도보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요. 한강 고밀개발 복합 이루어지게 되면 아파트 입주권까지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임대 수요층이 아주 두텁게 형성돼 있는 지역의 매물입니다. 가격이 궁금해요. 어느 정도면 접근 가능한가요? 자, 매매 가격도 2억 4천만 원입니다. 전용 면적 대비하면은 주변 시세랑 전용 면적이랑 대비를 했을 때 한 10%에서 15% 정도 저렴한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 제가 임차 수요가 풍부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세를 놓을 경우 약 한 2억 2천만 원까지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2천만 원의 정말 작은 소액으로 한강변에 미래를 선점을 하실 수가 있는 저로의 기회가 되시겠고요. 자, 대출 좀 활용하십시오. 대출 약 1억 6천만 원 정도 활용하시고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95만 원 정도 받으시게 되면 이자 비용 다 제외하고 연순 수익 약 한 500 정도, 월로 따지면 약 한 42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수익률 따지면 거의 10%에 육박하는 고수익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은 저희 합정동 다녀왔습니다.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매물 하나 더 남아있는 거 알고 계시죠? 양팔석 대표의 매물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러 갈게요.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방 3개짜리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암사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2014년 9월에 준공 연도네요. 이번 달이네요. 5층 건물 중 2층이고요. 방 3개입니다. 매매 금액 2억 5,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3,500만 원 하면 2천만 원 정도로 실제 투자 금액 잡히고 있습니다. 양발석 대표님의 매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표님, 이제 슬슬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 1년이면 답이 나오는 단기 투자 수익 실현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요, 여기는 3룸, 방 3개의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2억 5,500만 원, 아주 저렴한 그런 분양가와 더불어 2억 3,500만 원의 임대료를 놔주는 조건부 계약이기 때문에 실질 투자금은 2천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 실제 면적 자체가 17평의 넓은 전용 면적의 방 3개의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면 임대, 매매 가격이면 가격에 높은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데, 주변이 본격적으로 고덕 2단지 같은 경우는요, 이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이주 수요에 가장 적합한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한강공원이 걸어서 7분, 암사 전철역이 걸어서 약 한 4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요, 전철에 그런 교통 여건 좋고요, 주변에 바로 강남 접근성이 뛰어난 반면에 자연의 풍부한 환경인 한강공원 혜택까지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 편의시설 잘 되어 있는가, 이것도 궁금해요. 주변 좀 점검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이 주변에 전철 8호선 주변에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죠. 이미 재래시장이라든가 또 백화점, 그리고 대형 마트들이 가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초, 중, 고등학교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이 주변은 풍부한 개발 호재가 큰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는요, 고덕주공 재건축의 이주 수요만 해도 폭발적인 수요와 더불어 높은 임대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 대비해서 90%를 넘어서는 그런 임대가율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 그렇다면 전세가가 다른 지역의 다른 거에 비해서 비싼가? 아닙니다. 전세가는 같은데 결국 매매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90%대를 넘어서는 임대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주변에는 한강공원이라든가 또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강도 가깝고 주변에 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다 갖춰져 있는 곳에 있는 매물입니다. 주변 개발 호재들도 점검해 볼게요. 뭐 재건축 말씀도 하셨고요. 산업단지 조성도 예정돼 있는 곳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개발 호재로 따질 수 있는 것은 바로 고덕주공 2단지부터 7단지 그리고 둔천주공을 포함한 2만 3천 세대의 재건축이 본격화된다는 것이, 그것도 올 가을부터 이주가 본격화된답니다. 앞으로 10년에 걸쳐서 1년에 3천여 세대씩 점차적으로 이주가 시작이 될 때 큰 폭의 시세 차익이 왜 되느냐, 바로 임차인 비율만 해도 자그마치 70%대. 이 많은 사람들은 보증금은 1억에서 1억 5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이 돈 받아서 재건축 이주 수요가 발생할 때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이 이사 갈 곳은 바로 이런 다세대 주택 2룸, 3룸 바로 주택밖에는 없다. 그랬을 때 전철 8호선 라인이 가장 입지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왜냐하면 올림픽대로라든가 강남 접근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천원 뉴타운 2년 내지 3년 뒤면 또 이주가 본격화됩니다. 그랬을 때 더더욱 이주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무엇보다도 첨단 산업단지가 곳곳에 들어오죠. 자, 강동 첨단 산업단지와 더불어 업무단지, 그리고 상일동 복합 엔지니어링 단지와 더불어 구리에 첨단 산업단지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철 8호선 연장이 계획되어 있죠. 내년에 착공 예정인데 별내선까지 이어지는 이런 그 경기도권으로의 별내선 연장 노선이 될 때 이 8호선 라인은 본격화되는 개발 가치를 가지게 되고요. 9호선 연장과 더불어 암사대교의 가치까지도 가지고 있는, 교통이면 교통, 자연환경이면 자연환경, 주변에 개발 호재면 개발 호재, 또 재건축 이주 수요면 이주 수요, 이런 것들이 전부 가지고 있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이미 유명한 곳보다 유명해질 곳에 투자를 하셔야 높은 투자 수익이 가능합니다. 건물 보러 가겠습니다. 앞에서 보니까 준공 연도가 2014년 9월 이걸로 돼 있어요. 이번 달인데 어떻게 준공이 완료된 겁니까? 조금 남아있나요? 네, 이번 주 준공이 완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시면은 이미 지어진 건물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다른 주택에 비해서, 자, 페어글라스가 다른 주택들은 16mm라고 쓴다면 여기는 23mm.
벽 두께를 한번 와서 확인을 해보시면요. 아, 이 집 참 견고하게 잘 짓고 단열, 방음 잘 갖춰진과 또 내장재 잘 갖춰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전용 면적가 17평이 가깝고요. 3룸 구조입니다. 자, 5층 중에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은 2층이 되겠고요. 특히 외관의 석재 마감이 뛰어난 그런 장점이 있는 매물인데 오시면 바로 앞에 도로가 6m 도로의 널찍한 도로이기 때문에 전철역도 가깝고요. 와서 확인 매물이 가능한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비싸면 안 가요. 대표님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어느 정도면 접근 가능합니까? 매매가 2억 5,500만 원인데요. 천정에 왜 시스템 에어컨 같은 거 이런 것도 전부 설치가 되기 때문에 더욱 그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데요. 그런 반면에 주변에 2억 8천만 원대를 호가하는 이런 그 주택의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2억 5,500만 원입니다. 자, 전세 2억 3,500만 원을 놔주는 조건으로 특약 조건으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실제 투자 비용은 불과 2천만 원. 자, 재건축 이주 수요가 진행될 때 그냥 편안하게 묻어두시면요. 임대 만기 시에 임대가 상승분만 해도 큰 폭의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되죠. 재건축 이주 수요가 착착 진행되는 2년 내지 3년 뒤에 매도를 고려하신다면 1차 목표 매도 가액을 약 한 2억 8, 9천만 놓고 봐도 실질적으로 2천만 원 투자를 했을 때 시세 차익은 150% 내지 200%의 높은 수익률이 예상이 되는 그런 입지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3가지 매물 점검했습니다. 방금 전에 드린 매물이요.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정보 잊으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확인하세요. 오늘도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천호동 다녀왔고요. 부가현, 합정동 이렇게 또 서울 시내 쭉 훑고 왔습니다. 궁금한 것들 많으시죠? 02-2077-6394번 방송 이후에도요. 저희 쉬지 않은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로 전해주시면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부자아빠 투자연구소 양팔석 대표,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이동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